안녕하세요. 해부학으로 요가를 이해하다 바른 몸쓰임을 위한 요가 해부학의 백승현입니다. 오늘은 저희 교재 책으로는 14쪽 그리고 질문으로는 6번이에요. 훅을 백밴딩이죠. 그래서 여기서 어디를 운동의 축으로 사용할 것인가. 물론 이 운동의 축이라고 하는 건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하고 또 수련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되죠. 이거를 훅을, 백밴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. 특히 훅을에서 운동의 축이 중요한 이유는 운동의 축에 따라서 척추 정렬과 척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요가를 수련하시는 많은 분들이 훅을을 할 때 뭐 가벼운 훅을부터 깊은 훅을까지 허리를 축으로 쓰시기도 하고 흉추를 축으로 쓰시기도 하고 힙 조인트라고 하죠. 고관절을 축으로 쓰기도 하세요. 그래서 이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축을 어디로 쓰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운동 목적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축으로 써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려고 해요. 먼저 첫 번째로 운동 축으로 훅을해서 조금 많이 사용하시는 축이라고 하면 흉추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. 흉추를 축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명치와 가슴을 열어서 가는 훅을 이런 방식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골격계로 봤을 때는 축이 이제 명치라고 하죠.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부터 이 갈비뼈가 갈라지는 라인. 자이포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면 검상돌기, 칼끝돌기라고 하죠. 이 부분. 그래서 흉추로 따지자면 이제 흉추 끝부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축으로 밀어서 가슴을 열어서 가는 훅을이 있고요. 이 훅을을 하는 많은 목적 중에 하나는 요가적인 목적으로는 아나하타 차크라를 자극하려는 목적이 있으실 수 있고요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.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슴과 명치를 밀어서 하시는 훅을은 호흡이 많이 짧아져요. 그래서 호흡이 짧아지는 이유는 횡격막이라고 하죠. 호흡의 주동근인 횡격막이 가슴을 축으로 썼을 때는 지나치게 펼쳐진 상태에서 스테이 준비가 되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횡격막이 더 이상 내려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명치를 밀면 호흡이 많이 짧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요. 그 상태에서는 자세를 오래 지속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요추를 축으로 사용하시는 훅을이에요. 요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허리 부분이죠. 그래서 요추 1, 2, 3, 4, 5번 특히 요추 3번을 많이 축으로 써서 훅을을 하시는 경우 이 요추를 축으로 써서 사용을 하실 때는 사실 골격 모양으로 보고 판단을 하자면 요추는 훅을 이 플렉션과 익스텐션이라는 움직임에 비교적 적합한 구간이에요. 왜냐하면 이 뼈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죠. 그럼 얘가 이렇게 뒤로 접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접히거나 할 때 조금 골격의 모양 자체가 유리하다,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그래서 훅을 할 때 요추를 축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. 네,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체형이에요. 우리가 흔히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어서 요추의 전만이, 요추는 원래 정상 정렬이 살짝 전만이죠. 근데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요추의 전만이 훨씬 더 심해져 있어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허리를 축으로 백밴딩을 하시게 되면 안 그래도 전만인데 여기를 더 꺾어서 넘기게 되니까 몸에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죠. 반대로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요추가 원래는 C자 곡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자 허리죠. 혹은 역시자가 되어 있을 확률이 있으세요. 그러면 이 역시자였던 허리를 갑자기 축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바꿔서 요추를 축으로 써서 훅을 하시게 되면 또 허리에 무리가 가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허리를 축으로 백밴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거는 수련자의 허리 건강이 어떤가, 허리가 건강한 상태인가, 이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, 그래서 요추가 축으로 돼서 훅을 하실 때는
허리 건강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힘사에서 다루는 해부학에서 가장 추천하는 후굴의 축인데요. 어디냐면은 힙조인트라고 하는 고관절이라고도 하고요. 엉덩관절이라고도 하죠. 이 골반과 피머라고 하는 대퇴뼈가 만나는 관절이에요. 이 관절을 후굴의 축으로, 메인 축으로 썼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골격상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관절입니다. 예를 들면 고관절을 축으로 해서 상체를 뒤로 넘기면 조금만 넘어가도 각도가 아주 크게 나오죠. 그래서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, 힙조인트를 축으로 백밴딩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백밴딩을 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고관절을 축으로 하는 후굴, 운동의 축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방향의 후굴을 또 깊게 하는 방식으로 운동의 축을 제안드리자면 먼저 70% 정도의 후굴 하실 때 각을 고관절에서 만들어내는 거죠. 힙조인트에서 70%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20% 정도는 허리, 요추에서 또 축을 좀 써주고 마지막에 10% 정도는 가슴, 명치, 흉추 쪽이죠. 혹은 어깨에서 나머지 각을 만들어내주면 여러분들이 수련하시는 우르드바 다누라사나를 비롯한 다양한 깊은 후굴 자세들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. 커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관절 혹은 골격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깊은 후굴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척추, 책에도 이제 아래에 나오죠. 7장의 척추의 움직임 파트에서 좀 더 다뤄볼 거고요. 골격의 모양과 운동을 하는 수련자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후굴의 축을 어디로 쓸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안하는 거로는 고관절, 힙조인트를 메인 축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약 30% 정도를 요추와 흉추에서 가지고 오시고 또 여유가 된다면 어깨까지, 어깨를 완전히 열어서 가면 더 깊은 후굴이 가능하겠죠. 이런 방식으로 수련을 제안하고 개인 수련도 하시는 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몸에도 안전한 수련 방법이 되실 거예요. 오늘 6번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또 다음 영상 7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